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합니다. 2시 35분 정도 지금 됐고요. 장 마감까지 한 55분 정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아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가격명, 가격, 종목명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지점 연결해서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양 지수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거래소가 더 좋은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 2413포인트대에서 현재 움직입니다. 오늘 고점 부근이고요. 1.15%나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2400선 8월 8일 이후로 오랜만에 뚫고 올라와서 2410선까지 지금 터치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시다시피 2392포인트부터 출발을 했는데 현재 포인트는 2413포인트 정도 오늘의 고점입니다. 고점까지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올라왔다. 오늘 장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이 나홀로 매수합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 조금 더 늘었습니다. 1337억 원까지 늘었고요. 기관은 275억 원 팝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은 전 시간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요. 개인이 1253억 원, 비교적 큰 폭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75포인트대까지 올라왔네요. 675포인트 터치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670포인트 중반까지 왔습니다. 680포인트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상승폭이 0.6%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시장 일주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죠. 672포인트부터 676포인트 오늘의 고점이고요. 현재 포인트도 675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체크가 되고 코스닥 지수 역시 하루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좋은 흐름 가져간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총 상위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간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수급 주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외국인이 삽니다. 647억 원. 비교적 큰 폭의 매수가 나오는데 기관이 733억 원 정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362억 원 순매수하고 있네요.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6원에 거래가 됩니다. 5원 70전 하락하면서 0.5% 하락입니다.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전자, 현대리바트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60만 원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무려 3.45%입니다. 이 한 종목이 이만큼 오르고 다른 지수들은 보합이라고 할 때 코스피 지수는 거의 1% 가까이 올라오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시총에서 상위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어느새 이제 260만 원대까지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반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삼성 갤럭시 노트 8에 대한 사전 판매량이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이 3분기 14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 우상향 다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 2위 종목도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 SK하이닉스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 고가 8만 원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도 79,600원대에서 8만 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3%가 넘는 상승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장중 8만 원 돌파 나와 있죠. D램 가격 상승에 따른 호실적 여러 가지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주된 소재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경신하면서 SK하이닉스 6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8만 원까지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역시 7%가 넘는 상승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9%대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셀트리온 바이러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얘기까지 나와 있는 터라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유방암 바이오시밀러 허주마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가 지속적인 우상향 52주 신고가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LG전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이 좋은데 V30 기대감 또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91,100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느새 9만 원 넘어갔고요. 92,300원대까지 오늘은 장중 고가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V30 기대감이 굉장히 좋고요. 사전 판매량 좋고 워낙에 잘 나왔다라는 얘기가 역시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들의 대전입니다.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애플까지 3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번에는 LG가 전작과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리바트입니다. 현대리바트가 현대 HNS를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고요. 12%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리바트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신사업을 추진해서 토탈 인테리어 회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은 CJ, CGV, 게임빌, 신성델타테크, 진원생명과학, 앱클론까지 지금 5종목인데 CJ, CGV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업 부분 실적 개선세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로 오늘 장중에 벌써 7.77%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6만 원이 지금 깨지냐 마느냐 했던 며칠 전 상황과는 완전히 확연히 바뀐 모습입니다. 중국 기대작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3, 4분기 박스오피스가 연간 40%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7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입니다. 출시 예정인 로열블러드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7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최근 시작한 로열블러드 CBT 사전 모집자가 하루 신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성델타테크 현재 5,410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장중고가는 5,420원인데 27%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의 2차전지 증설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LG화학이 배터리팩 부품업체로 폴란드에 동반 진출한다고 오늘 밝혀진 바가 있으면서 바로 주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백신의 임상 2상 시험 계획 승인 소식이 주요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장중에 지금 10%가 넘게 한 12% 정도 더 올라갔었는데 윗꼬리 달고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앱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인데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인데 오늘 바로 장중에 고점 출발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인데 이 회사는 2010년 설립된 회사고요. 항체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장기환 부장의 5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그 펩트론부터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펩트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종목 자체는 현재 그 파킨슨 디지병, 그러니까 파킨슨 디지죠. 그 임상의 그 결과가 좀 이상이 나왔는데 아주 괜찮다라는 겁니다. 운동 개선 능력이 좀 극히 좀 호도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이 이제 펩트론이 최근 들어서 어떤 그 당뇨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비만 이런 부분에 자체 이제 R&D를 구축을 하고 나서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에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2018년도에 그 오송 공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완공 목표로 해서 2018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그 다양한 라인의 어떤 그 임상을 갖다가 성공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 자체는 이 기업은 아직도 이제 한번 상장된 이후에 한 번도 가지 못한 이런 주식으로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꽃피고 열매 맺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일부 상승한 것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받고 난 마무리, 아마 조만간 이번 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시도해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적절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파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갔고 이제 휴대폰에서 주목받는 그 하반기의 부품이 SLP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제덕 DDS, 삼성전기,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네 종목을 SLP 관련주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제덕 DDS가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 종목 자체가 새롭게 주도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 기간이 약간 짧았던 것이 이제 현재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속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OCI입니다. OCI는 일단은 상승 전환에 성공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될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종목은 이제 교체할 예정이고요. 이 종목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형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OCI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최근 들어서 13에서 15달러 정도로 이제 안정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장이 정상 가동이 좀 더 일찍 당겨지면서 말레이시아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서 OCI로서는 원가 절감의 효과와 그리고 신시장에 대처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현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화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라가는 것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한 보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지금 현재의 장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점 매수 관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은 보유 관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현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 자동차,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차량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것이 결국 연료를 절감시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경량화를 따라서 우리가 480km를 주행할 수 있느냐, 350km를 주행하느냐, 이런 거에서 일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차량 경량화 기술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구성과 내화성,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복합 소재 이제 컴포지트와 이제 3D 프린트 소재를 현재 갖고 있으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독일의 이제 플라스틱에서 유명한 바스프라고 있습니다. 바스프하고 합작을 해서 코오롱 바스프 이노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POM, 그러니까 폴리아세탈이라는 그런 원료를 만드는데 이 분야가 바로 경량화에 쓰이는 기초 소재가 된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매출익이 지금부터 한 더블 이상의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상승 국면에서 지금 초도 단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2차 상승의 흐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CIS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아직 우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의 장비나 그리고 소재 분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CIS는 못 가고 있는데 왜 못 가냐면은
지난주죠. 우리가 전환사채 물량 150만 주가 전환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100만 주가량이 지금 나와 있는 거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오늘 내일 정도나 뭐 이번 주 중반 아니면은 거의 다 물량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은 주가의 흐름은 한층 더 가벼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할 이런 시점이 바로 그 매수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점, 지금 현재 가격도 저점에는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목표가는 한 2,500원 정도로 이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손절가는 1,800원 드리면서 이제 CIS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CIS까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스포츠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하는데 KTB 투자증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IT 주들을 위주로 해서 좀 상승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려주고 있는데, 우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긴 한데 우선 LG전자가 좀 추가적인 더 상승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에 우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현재 상황인데요. 우선 프리미엄 TV 쪽에서의 OLED 전략이 좀 성공하면서 시장 점유율과 지금 수익성이 좀 향상되는 추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또 프리미엄 쪽에서 특히 프리미엄 가전 판매가 이게 호조가 되면서 그동안 LG전자의 어떤 MC죠, 뭐 스마트폰 쪽에서의 모바일 쪽에서의 부진은 상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력은 뭐 그 부분이 주가 좀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의 상승력도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가 전통적으로 이제 그 비수기가 받는 게 바로 이 가전 쪽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었던 시장 개척에 대한 효율성이 발휘가 된다고 한다면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100억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100억 이상 정도면 작년 3분기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NC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모델 출시가 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여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드렸던 HNA와 HNA 사업부의 이익률이 지금 현재 7.1%, 6.7%의 고마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LG전자의 이런 가전사업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률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92,000원,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8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현진 팀장 5종목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가볼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넷마블 게임즈 이제 바닥치고 상승하는 구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흐름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견조하게 유입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마블 게임즈를 이제 들어올렸던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테라의 모바일 게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테라M의 사전 예약자가 4일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라M은 2,500만 명이 이제 플레이를 했었던 PC 온라인 게임 테라의 IP를 활용한 게임입니다. 리니지 M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듯이 기존의 PC 게임에서 어느 정도 흥행을 보여준 게임을 모바일로 출시를 하면 그에 따른 흥행 기조를 어느 정도 이어간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라M도 그에 따른 기대감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넷마블 게임즈의 게임 주요 수익원이 리니지 2 레볼루션인데 리니지 2 레볼루션이 혼자서 끌고 가던 주가를 앞으로는 이 테라M이라는 게임이 신규 런칭하면서 쌍도마차처럼 스트랙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M의 이제 캐릭터 그래픽, 액션이라든지 세계관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면서 유저들의 어느 정도의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제 그대로 구현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PC에서 테라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테라M도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는 11월, 그러니까 다다음 달 정도에 테라엠이 정식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시되기 전까지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넷마블 게임즈의 그 이사회 의장이 AI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또 인재 채용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밝혔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게임은 이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게임들이 많이 출시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지능형 게임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많이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넷마블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감안해 보신다면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현재 주가에서는 일단은 전고점이 한 16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16만 원대를 좀 돌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내로 돌파해낸다면 최고점을 한번 경신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16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남겨두고서 오늘 좀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진약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진약품은 수액제와 항생제 그리고 호흡기관 용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제약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제약주 신약 성과가 나오면서 제약주의 수급 유입이 활발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셀트리온이 대장주로서 강세를 치고 나가면서 일반적인 중소형 그리고 대형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업체들을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과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제약주나 약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저가에 사시면 괜찮은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영진약품도 좀 충분한 조정이 나왔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방 돌파를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유럽 호흡기 학회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죠. 이제 YPL 001의 비임상 효능 연구 결과를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2상 정도가 지금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의약품 출시까지는 이제 전임상이 있고, 그다음에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 이후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주가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도 일단은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눌림 구간으로 제약주, 바이오주의 상승에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움직임이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좀 편안한 관점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OTP 시장 1위 업체죠. 토큰형과 카드형, 유심형 OTP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뱅크의 OTP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흥행이 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테크놀로지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좀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난주 한 수요일 정도부터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한 9,400원, 9,500원대는 지지대가 되는 가격이고 전에 상한가가 갔던 데 저가까지 이제 가격이 밀렸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주춤하지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이어나갑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 지금 이평선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대인데 지금 매물대만 잘 소화를 해낸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중소형주기 때문에 이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좀 지루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번에 막 1,500원에서 11,0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그냥 고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는 뭐 매도한다고 해도 이제 뭐 그다지 수익이 나거나 하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한 11,000원대까지 일단 노려보는 관점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입니다. 부품을 삼성전기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갤럭시 노트 8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꺾이는 모습에서 약간 아쉬운데 이게 지난주에 아무래도 좀 상승을 보였고 이게 가격대상 한 3,200원대가 좀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매물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일단은 매도 심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약간 빠지는 구간이다. 하지만 오늘 저가 한 2.5%까지 빠졌다가 지금 1.2%까지 회복을 했고요.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이 손떨림 방지 장치죠. OIS 같은 경우 앞으로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의 그 차별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화소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력적으로는 약간 꺾이는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IT 부품주의 흐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재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역시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지금 뭐 딱히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리니지 M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가를 좀 뚫고 나가려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47만 8,500원 일단 신고가 찍고 약간 쉬어갑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큰 조정은 아니에요.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지만 앞으로의 이벤트들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니지 M의 아이템이 이제 그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강화를 할수록 그 현금 결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과금하는 유저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니지 M 같은 경우에 매출은 이제 많은 사용자가 조금씩 과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헤비 유저들, 그러니까 소수의 상당히 이제 과금을 많이 하는 유저들에 의해서 전체 매출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NC소프트 역시도 리니지 M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업데이트 나올 부분이 뭐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NC소프트를 말씀드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셔서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수익폭이 클 것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꺾임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진입하기는 당연히 좀 어렵다고 하겠지만 지금 저점에서 잡아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단 뭐 5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고 홀딩을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씩 저희가 가보도록 하죠. 0133번님께서 게임 관련주 컴투스 여쭤보셨네요. 13만 원에 비중 1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장 부장님 언제로 가져갈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사시면서 일정 정도 손해 보는데 지금 현재 그 게임주의 어떤 향방이 최근 들어서 아주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컴투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현재 그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컴투스하고 이제 게임비를 같이 이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현재 이제 게임빌 자체가 어떤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역시 게임빌이 이제 모의사죠. 컴투스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손해 보시지는 않고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요번에 아무리 그 잘 간다래도 거래량이 상투를 치면은 역시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거래 상투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고 정고점이 역시 12만 8천원, 9천원, 13만 원대가 정고점이었습니다. 그거를 뚫으면서 많은 이제 거래량과 이런 것이 이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가고 이제 멈춰 있는 그런 시점의 가격대, 이것이 바로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과 주가 흐름에서의 어떤 멈춰 있을 가격, 그게 14만 원대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데 그 정도 가격대에서 보시고 매도 시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한 8%에서 10% 정도 지금 네, 보시고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높게 잡으셨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죠. 4195번님께서 파트론 1,200원에 비중이 좀 높네요. 30%.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이 파트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트론은 이제 오늘이나 내일 내려오는 매도를 하시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2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니까 매수가에서 약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기에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도의 이유는 종목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지금 가격대 한 10,000원에서 1,100원 부근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이게 저항대입니다. 이게 장기 이평선에도 걸리고요. 기술적인 매물대에도 걸리는 가격입니다. 보통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눌림을 다 감수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 그냥 기다리겠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조정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을 기다리시기보다 일단 매도를 하고 뭐 조정을 냈을 때 다시 한번 밑에 잡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 올라오는 이유는 역시 뭐 갤럭시 노트 8이라든지 뭐 V30 그리고 아이폰 계속해서 지금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론도 그동안 조정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었고요. 최근에 IT 부품주의 분위기가 호전되다 보니까 오늘 단기 급등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분명히 추가 상승을 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계속 치고 가기보다는 일단 조정 이후에 재상승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혹은 뭐 오늘이나 내일 관점에 일단 매수가 부근이죠.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해주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정말 다시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대략적으로 한 9,700원 이하 정도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여유 있게 잡아 나가셔도 뭐 기회는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남겨주셨고요.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고 잠시 뒤에 또 저희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부장님 5종목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네. DIC라는 종목부터 DIC 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DIC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몇 개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현재 자동차 부품이 현대차, 기아차 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좀 안 좋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현재 진출한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도 지금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DIC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현대, 기아가 높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진리자동차에 그 납품을 하고 있는 기어박스 이 부분이 있는데 기어나 샤프트가 현재 중국의 그 진리자동차의 판매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어떤 사드의 영향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 매출액의 증가 속도가 100% 이상 되고 있다. 이런 그 회사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전기자동차 회사의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품 그리고 기어박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230억, 내년에 한 490억 이상 증가되는 이런 양상인데 미국의 뭐 전기자동차라는데 대표적인 전기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전기 자동차 관련된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임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나 이런 것도 올해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되고 내년은 역시 올 대비 100% 이상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또 하나의 이벤트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올해 하반기에 1톤 미만의 그 소형 트럭을 택배용으로 해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효과를 있을 거냐면 과거에도 국내 소형 뭐 트럭이라든가 뭐 카트 이런 형식의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현대나 삼성,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그 대형사가 나온 이외에 소규모 회사들이 많이 그 전기차를 만들었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유는 실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요번에 그 DIC가 나오는 그런 전기자동차는 B2B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고객에 판매하기보다는 소형 택배를 그러니까 택배 회사의 위주로 롯데에 팔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외에 많은 그 택배 회사들이 이것을 요청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슈가 될 만한 전기자동차 회사다.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현재 가격은 어떤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밀집 국면에 상승을 위한 밀집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현재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0% 정도 업인 한 12,0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9,500원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해도 부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자화전자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너무 이제 급등을 해서 추격 매수가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자화전자에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우리 갤럭시 노트 A 관련된 부품주들이 대부분 뭐 영향을 못 받다가 오늘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많은 그 부품 회사들이 영향을 받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듯이 조정을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요 사이에 조정받고 있는 부품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장세의 자화전자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휴대폰 갤럭시 노트 A에도 들어갔지만 뭐가 들어갔냐면 오토포커싱입니다. 오토포커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뭐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올 2분기부터 어떤 매출과 순이익 증가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회사고, 현재 주가의 흐름도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 3개월 조정받고 한 보름 정도 올라가는 이런 계단식 상승인데, 일정 정도 22,000원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 이상 또 상승이 가파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자화전자의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코아스템을 보겠습니다. 이제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추세가 이탈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아스템처럼 바닥에서 있는 종목은 바로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이 흐름을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 단기간에 바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내 6개월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일단 바닥권에서는 부담 없이 사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관련해서 인식을 갖고 한번 저점 매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의 치료 기술을 세계에서 5번째로 치료제를 상용화한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그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줄기세포를 통해서 많은 희귀성 병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희귀성뿐만 아니라 범항노화 치료에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다양화되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치고 나갈 길이 많다. 이런 줄기세포 회사들이 어떤 길이 넓어진 그런 상태로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규제도 많이 완화되어 있고, 신정부 들어서 새로운 또 법규가 또 통과될 가능성도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보셔라. 그러면서 이제 코아스템의 이제 현재가는 분명히 매수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LIS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L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 사후 면세점을 통해서 큰 폭의 이제 적자를 낸 이런 양상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 코스메틱을 통해 갖고 이제 인수가 된 이런 회사였었는데, 결국 지금은 원래 하고 있는 그 레이저 응용기기 요 분야에 대해서 현재 급격하게 매출이라든가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되고 있으면서 먹거리, 과거의 먹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안착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인 그 LIS도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 현재 주가도 역시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조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저점 빠지는 날에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을 제가 왜 다시 한번 선정을 했냐면은, 지금 현재 그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1차 상승을 하고 좀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코아스템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것은 이제 네이처셀을 먼저 선도해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승하는 그런 우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현재 그 네이처셀이 하고 있는 그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뭐 보관 사업 이런 다방면의 줄기세포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현재의 그런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왜 우리나라의 그 줄기세포를 국내에서 맞지 않고 왜 일본에 가서 맞느냐? 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그 일본에 그 환자를 보내서 시행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바로 네이처셀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회사 중에 하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 관련된 법규 자체가 어떤 환자의 목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보내는 거고요. 만약에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나 줄기세포 치료를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왜 일본에 가는 것은 주로 목액을 통해서 환자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직접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줄기세포를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불법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급격하게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치료받는 길이 생기고 그 길이 확대될 것이 바로 하반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된 네이처셀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처셀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코어스텀 네이처셀 같은 줄기세포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이 5종목 바로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 팀장님 이번에 어떤 종목부터 가실 건가요? 네, NHN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에서 게임 사업이 이제 분할돼서 설립된 업체고요. 게임과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작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원래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거의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장기 이평선도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게임주가 아까도 계속해서 뭐 NC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네마블게임즈라든지 말씀드릴 때 체크해드렸습니다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지금 웬만해서는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 투자상 가격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게임주들은 일단은 시장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NH엔터 게임 수출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난달까지 주가가 좀 안 좋긴 했었는데요. 최근에 게임 수출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사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수출에 있어서 중국보다는 다른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미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NH엔터도 역시 이제 그에 맞춰서 좀 전략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부분 부진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등하는 폭을 보면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8월 11일이죠. 지난달에 이제 실적 쇼크로 인해 주가 급락 이후에 그 부분을 거의 다 이제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를 해내고 뚫고 나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기적으로 한 8만 원대까지 목표가 설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도 양봉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여전히 보유하면서 홀딩하고 흐름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그 SM이었는데 SM이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 움직임이 좀 느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드리고 종목을 푸른 기술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기술은 무인 자동화기기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6월 중국과 이달 인천공항의 티켓 개조기와 심사대회를 각각 납품을 했고요. 앞으로 이 자동기기 관련한 납품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 중에 하나 이제 무인결제기 들 수 있는데요. 무인결제기가 요즘에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내년에 이제 국내 최저임금이 아마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무인결제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인터넷 은행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인터넷 은행의 단점이 그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터넷 은행 업체들이 ATM 기기를 많이 설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인 결제에 관련된 기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푸른 기술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적으로도 보시면은 이게 원래 거래가 상당히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미미한 10만 주도 안 되는 종목인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에서 20만 주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추세도 상방으로 돌려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구간이고, 요게 이제 계속해서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공략하기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초입 구간에서 공략하기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6,29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종가 부근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되겠네요. 한 7,000원 정도, 손절가는 5,8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시세가 단기간에 이제 좀 빠르게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옵트론텍이었는데, 옵트론텍도 이제 상승 이후에 약간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종목을 교체, KTNG로 좀 교체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NG는 말할 필요도 없죠. 국내 담배 판매 업체입니다. 거의 국내에서는 독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NG가 사실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연초 담배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KTNG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받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 조정이 사실상 충분히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장이 한 4.9% 정도 이슈 없이 올라왔죠. 저가 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반등을 계기로 10만원대 초반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KTNG는 사실 사서 이제 짧은 기간에 먹는다라기보다는 좀 끌고 가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 전략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역시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올해 한 4,000원 정도 배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 배당률이 거의 4%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9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배당주로 시장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하시면서 하방 경직성 갖춘 종목, 그리고 중기적으로 좀 보유해 나가면서 끌고 나가실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배당 매력도 있는 종목,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고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이제 104,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10만원 초반대 가격에서는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을 때는 이전 고점 되겠죠. 한 11만 5천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최저점인 10만 500원을 하향 이탈하는 가격 1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매수할 필요가 없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만 관심 가지셔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여행주죠. 하나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고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을 좀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 지난주 정도부터인가 이제 3분기 실적 기대주로 시장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진 종목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투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일단 장대 양봉 한번 띄었고요. 오늘은 음봉이긴 한데 일단 매물대 소화 과정의 음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밑꼬리도 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가 자체는 양호하게 좀 마감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2일이 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연휴가 형성이 됐는데 이 10일간의 연휴는 역대 최대 연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출국자 수도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투어는 국내 패키지 여행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점유율을 앞으로는 더 늘려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를 보신다면 단연 하나투어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부진했었던 시내 면세점이 구조정 진행으로 비용이 줄었던 부분, 하반기에 면세점 부분의 적자가 축소되면서 여행 부분의 실적이 전체 실적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크게 보면은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성 SDS 보겠습니다. 삼성 SDS는 이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최근 시장 보시면은 그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는 종목 자체를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삼성 SDS는 그런 쌍끌이 매수가 현재 시점에서 유입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주가도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상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종가 부근 17만 2천원 마감 예상되는데 견조한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역시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7만 5천원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만 잘 돌려낸다면 괜찮은 주가 흐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한 홀딩 관점 계속해서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공식적인 의견은 홀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홀딩 의견 일단은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들어와 있는데 8924번님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나이스 정보통신 28,500원에 비중은 10%. 향후 운용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장기현 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그 신용정보회사 우리가 체크 단말기부터 시작해서 신용을 우리가 과거에 그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 이런 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주 좋죠. 그렇지만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그 지지부진한 양상을 벗어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올라갔던 그 주가 흐름이 있죠. 한 4,000원대부터 한 10배 정도 이상, 한 12, 13배 정도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꼽히고 열매 맺은 주가는 좀 더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신 가격대 지금 정도에서는 주가가 멈추고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속적으로 오래 보관하면 분명히 그 가격대는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일부 손절을 하고 주도주 위주로 갈아탈 것이냐, 이런 그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고 일부 비중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는 일부 비중을 좀 한번 줄여보시고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0865번님께서 한샘 20만 8천원에 비중 20% 고점 부근에서 사신 것 같은데 최근에 한샘이 엄청나게 밀렸었거든요. 오현진 팀장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정리 가능하겠습니까? 네, 한샘은 일단은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관점입니다. 오늘 상승하는 이유가 이사철이라서 이제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고요.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올라오진 못할 거예요. 반등을 줄 때마다 계속해서 좀 밀어내리려는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면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마다 매도하면서 비중 줄이면서 지금 빠져나오는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3시 26분 7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4분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각 예상체결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입니다. 2416포인트대까지 올라가네요. 2410선 지지받는 거 확인했고요. 어느새 2420선에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1.29%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잡히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포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했고요. 이후에 상승세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현재 포인트 2416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 지수 상승 포인트가 무려 30포인트가 오늘 넘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거래소 시장이 시원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1715억 원까지 외국인 매수 늘어났고요. 기관, 개인 팝니다. 기관은 640억 원 팔고 개인은 1283억 원 팝니다. 개인 640억 원 가운데 투시는 144억 원 사고요. 연기금은 350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1192억 원이나 지금 매도하고 있다라고 잡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무섭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만 원이 넘게 올라면서 262만 2천 원대 장중 신고가 또 경신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고점 8만 원 그리고 고점 부근인 79,500원 마감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역시 뭐 중국 쪽에서 지금 매출 40% 지금 거의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 들려왔지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500원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이 40만 원이 살짝 무너져 있네요. 6위부터 10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한국전력 하락하지만 낙폭이 크진 않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7%가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네이버도 오랜만에 3% 또 올라가면서 어느새 주가는 78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신한지주도 상승폭 조금 더 늘렸네요. 5만 1,600원, 700원 정도 상승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간 676.25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 부근까지 갔네요. 코스닥 지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0.7%가 넘는 상승입니다.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흐름 보시면 장중에 676포인트, 현재 포인트도 676포인트, 오늘 고점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온종일, 하루 종일 빨간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개인이 사는데 외국인이 800억 원까지 매수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개인은 278억 원 사고요. 기관은 789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만이 155억 원 순매수하고 금융투자가 369억 원, 투시는 247억 원 각각 매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상승폭이 더 커졌네요. 8%가 넘습니다. 지금 뭐 복제약품 신약이 지금 시판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 이슈들이 많다 보니 셀트리온 14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13만 8,2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2% 상승 정도입니다. 메디톡스 낙폭을 조금 더 줄였지만 여전히 2.7%의 하락. CJENM 8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라젠 보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도 하락합니다.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은 좀 어렵고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 하락하는데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10만원 초반부터 14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이 꽤 됩니다. 이제 11만 7,900원대까지 내려오네요. 8%가 넘는 하락입니다. 로엔만이 1,600원 상승하면서 8만 8천원 부근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자,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정리가 되는 동안에 장기환 부장과 함께 시황 점검을 해볼 텐데 장 부장 오늘 괜찮지 않았습니까, 장? 예, 아주 장이 그 2,400포인트를 이제 훌쩍 넘기면서 새로운 상승의 그 희망이 다시 이제 피어올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우리 그 장세에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이제 장이 현재 지수를 이끌고 있는 대형주 중심의 장이었죠. 지난 올해 내내 그 지속되고 있는 IT주 그리고 화학 관련주가 이 장세의 대표적인 그 주도주로서 부각하면서 지수가 조정받을 때마다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우리에게 다양하게 순환매를 이어지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그렇고 조정받을 때도 그렇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이런 양상 자체가 아주 장이 강하다는 그런 양상을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항상 앞으로 1년 정도 이상이 더 남아있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1년 반, 3년 이렇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추격 매수할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받은 종목 위주로 과거에 우리가 전분기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 위주로 이렇게 갈아타는 이런 종목을 아마 여러분께서 계속 찾아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들은 지속 홀딩 전략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이제 큰 어떤 조정 자체도 분명히 한 달 반이라는 이런 조정 기간을 거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힘이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대형주도 순환매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LG화학이나 이런 것도 보셔서 알겠지만 먼저 가고 포스코가 또 먼저 갔었죠. 그리고 LG화학 갔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순환하는 양상이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은 그렇게 순환매를 잘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하시고, 그리고 지수 조정 시에는 개별 종목 위주로도 또 잘 한번 판단하시는 이런 좋은 장으로서 판단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임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향후 장도 긍정적으로 매매 패턴도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부터 마감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18.24포인트 1.35%나 상승하면서 긍정적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67% 오른 675.8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5원 10전 내린 1126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SK하이닉스 오늘도 상승폭이 꽤 컸는데요. 무려 지금 수익률이 53.5%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오늘 함께 하셨던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NHN엔터 지금 17.3%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한화케미칼 20.4%의 수익률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에 매수했네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진문상 대리 셀트리온, 오늘도 셀트리온 역시 급등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36.9%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카카오 종목 지금 40.1%의 상승이네요. 동부증권 버머지점으로 가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예. 카카오가 계속해서 잘 가요. 오늘도 또 좋은 흐름들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운용 방안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카카오뱅크의 최근의 강세는 지금 참 카카오의 강세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시장의 좀 기대치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에 대한 기여 가치를 1조 4천억 그 정도까지 봐주고 있기도 한데요. 그 외에 또 카카오 택시의 성장성이나 거래소 이전 이슈, 어떤 여러 가지 호재성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매출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오르는 것에 따라 그만큼 또 순이익이 따라주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 그 정도까지, 순이익까지는 동반 상승하지는 지금 현재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택시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 있는데, 일단 성장성을 보고 올라가는 주식에 좀 목표가를 이렇게 섣불리 잡는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지만은, 결국 이제 기술적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현재는 기관이 계속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4만 5천 원 전후, 그러니까 예전에 카카오가 다음에서 이제 카카오를 이제 재상장될 때, 그때 이제 매물대가 14만 5천 원대 굉장히 조금 오래된 매물대가 두텁게 좀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가격 부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좀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저가로 매수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한 14만 5천 원 전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의 화두입니다. 장기환 부장님, 이게 누적 수익률이 꽤 돼요. 네, 지금 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분명히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지수보다도 역시 먼저 선두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최근에 좀 탄력이 좋았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저는 지금 3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이제 움직이다가 지속해서 올라가다 더 이상 가지 못할 그런 시점에서는 한번 팔고 좀 더 지난번보다는 좀 더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매도를 하고 좀 쉬어라,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 종목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는 또 조정 기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 기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간에 대해서 딴 데로 가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번에 정점에서는 매도하고 딴 데 한번 옮겨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 주 투자 일정 그리고 일정들 뭐 여러 가지 주요 일정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장은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제 내일 화요일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입니다. 내일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할까요? 네, 지금 현재 뭐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지속해서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이는 이 자체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그 장세 특징이 분명히 나타났었죠. 우리 상반기에 보면 알겠지만 금융, IT, 화학 이렇게 움직이던 것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바이오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됐고 이제 또 게임도 이렇게 포함되고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확산되는 양상이 있고 뭐 건설주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현재 도태돼 있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움직였던 것이 앞으로도 올해는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장이나 그동안에 쭉 조정받은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의 장이 지금 현재 장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투자자 하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어렵게 종목을 찾을 필요가 없이 현재 가고 있는 잘 가는 종목 위주 그리고 과거에 잘 갔던 걸 잘 조정받은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개별 종목 바닥권에서 이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해서 한번 편입을 해오시면서 일부 편입해서 개별 종목의 어떤 바닥권서부터 움직이는 거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종목 중에서 한 세 가지만 한번 추려보면요. 현재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 부품 장비 회사로서 CIS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CIS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하루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받는 것은 하락 일수가 이틀을 넘기지가 않는다. 이틀 이상 하락한다라면은 기간을 오래 가져라. 이런 거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내일 하락 정도 한다라면은 그 정도 시점에서 저점 매수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살펴보실 종목은 역시 그 전기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어에서는 최고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할리 데이비슨 아시죠? 모터. 그러니까 우리가 모터 사이클에서 거기에 엔진을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A급 회사,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회사, 뭐 굴제 회사들의 다 그 기어 박스나 트랜스미션, 오토미션 이런 거 그리고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거 하나든 이 회사 것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특히 이제 DIC는 언론에 그리고 뭐 많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 아니겠지만 저는 그 지금 시점에서 이 가격 정도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편입을 하시면서 매매를 유지해 가야지 앞으로 올라가는 그 흐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유지해 가셔라. 한번 저점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가 계속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의 이슈가 이제 바이오에서 제가 이제 줄기세포도 하나 이슈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일부 편입을 해서 종목의 흐름을 보셔야지만 그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코아스템도 일부 편입을 해보시면서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슈가 될 만한 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거, 그리고 현재 장세를 이끌고 있는 거 몇 가지를 판단하시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든가 가고 있는 대형주자는 한번 3개월 정도 이렇게 좀 장세를 좀 길게 보시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그리고 개별 종목은 급등해서 거래량이 상투치면 매도하는 이렇게 짧게 보는 전략, 요거를 병행하는 게 지금 장세의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종목 이야기까지 내일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월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